그래놓고 그 뒤에 아주 깊은 후회를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또 대안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악독한 을을 만났든 그런 악독한 갑을 만났든. 네, 안녕하세요. 청필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24년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갑과 을의 전쟁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요즘 분쟁이 참 많습니다. 억울한 본사도 있고 억울한 가맹점도 있고 뭐가 강자인지 약자인지도 모르겠고 대형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는 완전 아사리판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2년간 프랜차이즈 브랜드 개수가 10,000개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누구나 막 하게 하니까 그걸 좀 어렵게 만들려고 직영접 1년 운영 이런 항목들을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그냥 바로 등록하면 됐던 걸 1년 이상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일단 브랜드부터 먼저 등록해 놓자. 뭐 이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많이 늘어난 이유가. 그거 아니면 또 누구나 물류 납품만 하면 되는 그런 배달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늘어났을 거고. 어쨌든 10,000개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분쟁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창필지기와의 상담도 더 많아졌죠. 근데 재밌는 건 프랜차이즈 소송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본사가 강자일까요? 가맹점이 강자일까요? 이건 좀 뜯어봐야 되는데 요새 좀 급증한 게 요즘 을들한테 가맹점한테 을질당하는 본사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그 악질 가맹점주 패거리들이 있어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에 나오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대형 대기업 사모펀드 이런 프랜차이즈는 당연히 본사가 강자예요. 거기에는 그런 가맹점주가 없어요. 함부로 까불지 못합니다. 찍소리도 못해요. 이미 대형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는 확실하게 방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억울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신생 프랜차이즈를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새롭게 시작한 프랜차이즈들은 악덕 가맹점주들이 판을 칩니다. 일단은 그 가맹점이라고 하는 그런 을들은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처음 하기로 했던 거를 약속을 굳게 한 거를 안 지켜요. 그리고 자기가 계약서 내용을 안 지켜놓고 책임을 본사 탓으로 돌리죠. 대외적으로는 얼핏 보면 본사가 강자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본사들은 사실 강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땐 근근히 살아가는 본사인데 대외적으로 약자 코스프레를 해요. 그러면서 악랄한 짓을 해요. 이게 듣다 보면 이게 가관인데 처음에 가맹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을 안 지켜. 가맹계약서가 뭡니까? 그 브랜드는 이렇게 해야지 성공을 하기 때문에 이걸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지킬게요. 이렇게 한 약속인데 그걸 안 지켜요. 일단 쓰지 말아야 될 걸 갖다 쓰질 않나. 약속된 플레이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안 지킨단 말이죠. 맛에 있어서 서비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자기 맘대로 생각해서 하찮게 여기고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자리 잡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골든타임 때 해야 될 거를 또 안 해. 약속된 운영 방침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시스템과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건데 오픈과 동시에 그때부터 자기 판단이 맞다 우기면서 하기로 했던 거 안 하고 급기야는 자기가 선택한 브랜드를 흠집을 내는 상황까지 와요. 그런 행동들이 사실 본인들이 똑똑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가맹점들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가맹점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매출 떨어지고 뭔가 잘못되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와가지고 본사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이게 뭔 짓이야. 자기 게 없어가지고 선택했으면 말이라도 잘 듣든가. 자기 맘대로 다 해놓고 지금 가게 망가지니까 와서 도와주세요. 그 전까지는 본사한테 받아먹을 건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오픈까지 했는데 그 매장을 살리고 유지하려면 어쨌든 그걸 운영하는 그 주체가 잘해야 되는데 그 골든타임 그걸 안 돼가지고 지금 매장이 망가졌어. 그럼 그때부터 책임을 본사한테 주우리 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은 쏙 빼놓고 내가 브랜드를 잘못 선택했다. 가맹점을 이렇게 신경 안 쓰는 본사가 없다. 소문이 나죠. 브랜드 본사는 어쨌든 여태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구축한 건데 도와주려고 하겠죠. 근데 이미 망가져버려가지고 소문까지 지금 더럽게 난 마당에 그걸 어떻게 살립니까? 살리려고 해도 뭐 마케팅을 하든 뭐 하든 이게 다 돈 드는 일이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써야 될 그 비용이라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건 본사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렵다. 난 너무 어려워. 난 죽을 것 같으니까 본사에서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 신생 본사, 프로가 아직 되지 않은 그 본사들은 나름 어렵다고 하소연하면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고 내 브랜드 망할까봐 여태까지 어떻게 읽어놓은 브랜드인데 근데 그 가맹점들하고 계약을 썼을 때를 유추해서 가보면 가맹비도 제대로 안 받았고 로열티도 안 받고 물류 수익도 따져보면은 어떻게 진짜 본사가 좀 살 만큼은 좀 책정을 하지 진짜 딱 안 죽을 만큼 책정해놓은 그 물류 수익도 매출 떨어졌다니 그게 들어오겠어요? 어쨌든 그 가맹점들이 취하는 이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본사는. 근데 지금 자신의 브랜드 간판을 달아맸다는 이유로다가 을이라고 하는 그 가맹점주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악덕 가맹점주가 멀쩡히 있는 다른 가맹점주들까지 선동을 해가지고 단톡방 만들고 그 본사 대표를 압박합니다. 결국 그런
악덕 가맹점주 몇몇이 본사를 파렴치한 만들고 본인들 요구 관철시키려고 돈 합쳐서 변호사 사고 내용 증명 보내고, 가맹점주 들어보면은 진짜 본사가 나쁜 놈인 것 같고, 특히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해봤던 가맹점주들이 더 악독한 경우들이 많은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0부터 자기가 장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지적질하는 건 누구보다 뛰어나가지고 아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프로답지 못한 그런 신생 본사들의 그런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더 악랄한 짓을 하는 거죠. 맘대로 물류 바꾸고, 맘대로 마케팅을 안 하고, 맘대로 가격 체계 바꾸고, 맘대로 메뉴 추가하고, 자기 맘대로. 얼마 전에도 햄버거 프랜차이즈 대표인데 그 대표가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원형 탈모된 걸 보여주면서 공황장애가 왔대요.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때 그런 가맹점주들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해주고 뭐 해결책도 제시하고 로펌도 소개도 해주고 했는데, 요즘 이런 일들이 부쩍 늘었어요. 심지어는 교육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미술 교육 이런 프랜차이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맹점으로 시작해놓고 그 본사의 노하우 이런 거 다 베끼고 로열티를 갑자기 안 주더니 갑자기 자기 브랜드로다가 하는 데가 있질 않나. 그 본사 대표의 배신감과 자괴감, 본사에서 수십 년 노력한 것들을 그렇게 도둑질하는 그런 악덕 가맹점주, 파렴치한 값도 문제지만 이런 악랄한 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진짜 신생 프랜차이즈인데 반대로 진짜 사기꾼 같은 본사들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정말 도저히 가만두면 안 될 정도로 시작부터 사기, 정교하게 합법적인 사기를 칩니다. 이 사기꾼 같은 본사들은 처음부터 법적인 책임 부분을 면책할 목적의 계약서 내용을 써놓고, 심지어는 거짓 상품을 진짜처럼 납품하는 것들도 있어요. 장사가 안 돼. 그러면 마케팅을 해야 된다. 자신이 아는 업체 아니면은 뭐 계열사 이런 업체를 쓰게 하고 온팡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굳이 팔아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자재들을 할부로 끊게 해가지고 계약서로 올감합니다. 가격 뻥튀기 해가지고 할부로 갚아서 마치 돈 안 들이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안 됐을 때 이것도 위약금 다 물어야 돼. 뻥튀기 된 업견적 들이밀고 마치 혜택을 주는 것이냐 깎아주는 것이냐 할부로 돌려서 가맹계약하고, 불합리하다 외치면 아니면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계약 위반하면 그동안 너 본사한테 받아먹은 거 다 토해내라. 업견적 했던 건 다 토해내야 돼. 그랬다가 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물류 끊겠다. 물류 끊으면 어떻게 좀 장사 끝이죠. 블랙리스트 올려가지고 생계를 담보 잡아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무슨 프랜차이즈입니까?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가맹점의 성공을 돕는 역할로, 가맹점이 늘수록 브랜드 파워가 높아지고 그 시스템과 노하우가 더욱 고도화돼서 가맹점의 생존, 살 수 있게 함으로써 본사의 이익을 취하는 형태인 건데, 이건 무슨 네가 안 먹으면 내가 먹고 네가 먹으면 내가 못 먹게 되는 제로섬 게임처럼 처음부터 빨대 꼽아놓고 처절하게 말라 죽어가는 걸 방치하면서 마른 오징어에서도 즙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이런 사채업체 같은 프랜차이즈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거기에 말려들어서 그런 브랜드를 선택한 가맹점주 역시 처음에 힘 안 들이고 수천만 원 벌 욕심 때문에 전공법이 아니라 그런 대박을 외치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그런 업보도 있는 거지만, 문제는 이런 프랜차이즈 기술자들이 그 초보 창업자의 눈과 귀를 완전히 뽕에 맞춰서 취하게 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걸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매출과 대박 수익을 듣다 보면 창풀직이 제가 하는 생존 얘기가 아예 들리질 않아요. 하루 30만 원, 50만 원 매출이 정상적인 매출이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자기가 초보임에도 제 얘기가 들립니까? 너무 하품 나잖아요. 그래 놓고 그 뒤에 아주 깊은 후회를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또 대안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악독한 을을 만났든 그런 악독한 갑을 만났든. 근데 더 여기서 문제는 그런 일이 터졌어. 근데 그런 법적인 문제를 전체적인 관점, 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그런 전체적인 관조가 없이 관조를 하고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지금 내가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변호사 비용 또 어떻게 써? 그러면 한 푼이라도 더 싸게 할 요량으로 또 친구 전화해서 또 아는 변호사 없냐? 아니면은 뭐 싸게 해드립니다. 이런 변호사 플랫폼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아무 변호사나 그냥 싸게만 하려고 하고, 그럼 일단 시작은 됐는데 이후 줄줄이 막 소송 또 들어와. 그럼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피폐해지는 거죠. 이런 법적인 부분에도 이 변호사라는 것도 이게 전문 분야라는 게 있어요. 의사도 이게 다 같은 의사가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가 있고, 피부과 전문이 있고, 뭐 흉부외과 전문, 정형외과 전문이 있고, 내과 전문이 있고, 이비인 있고 다 다르잖아요. 변호사도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라 형사 전문, 뭐 상속, 이혼 전문 다 다르단 말이에요. 창업 분야도 사실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그렇게 오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저희 창풀 카페에 오면은 그런 분들을 그래도 내용을 좀 아는 그런 로펌을 제가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 부분은 창풀 카페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어쨌든 프랜차이즈 관련 창업 관련된 게 있으면은 창풀 카페에 먼저 오세요. 어디다 막 전화하지 말고 창풀 카페에 오면은 내가 지금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그 로펌에서 답변을 해줄 겁니다. 카페에 사연 남겨준 로펌에서 검토하지만 창풀님이 저도 같이 볼 거예요. 어차피 자문도 필요한 거니까 먼저 상황부터 파악을 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계속 이런 아사리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창풀 카페에 와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게시판에다 먼저 물어보고 그 상황이 뭔지를 보고서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들어서 창풀 상담 오셔가지고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갑한테 피해보는 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을한테 맞는 갑도 있고 이게 너무 이게 방대하니까 그런 부분 혹시라도 생기면은 잘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이 이런 식으로다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숙지를 하시고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